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허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울산 행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울산 시민의 이익과 편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처와 부모가 매월 입금을 동일한 금액을 입금을 하고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펀드를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금액은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이나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는 일부 제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울산은 7개의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청소년 자립지원관 설치 계획이 없는 도시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아무도 없는 그 지점에서 우리 사회가 또 울산이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은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의 산하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실행기관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 지금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울산 평생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울산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요.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을 제자리를 찾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례대표는 당을 대신해서 출마하는 선수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대신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방향과 행정이 울산 곳곳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작정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민주당 입당 후에 청년위원장이나 여성위원장, 조직국장, 당직을 두루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성별, 계층, 직능별 단위와 연대를 하고 조율을 하는 역할을 오래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으로 시의회에서 울산 시민들의 요구를 누구보다 면밀하게 잘 반영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약속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울산은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조례가 없고 보호 종료 아동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 또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이 본인이 어디를 퇴소했느냐에 따라 지원 체계가 다릅니다.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어디에서 퇴소를 하느냐가 향후에
지원을 다르게 받는다면 정말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수소 트램 관련한 시정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 트램이 3,8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 1호선 개통 구간이 아시다시피 태화강역에서 신봉 로타리까지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생기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 구간이 교통 정체가 심각한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의 교통 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고민이고요. 또 버스 노선도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한데 울산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통 이용률이 혹시나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대안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나 행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정 누군가 혹은 특정 단체를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일회성 예산에 그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지속 가능한 예산, 지속 가능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좀 잘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찾아가서 직접 듣는 그런 의정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찾아가서 듣다 보면 반복되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 반복되는 민원은 반드시 정책화해서 제도안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그 경청에 관한 내용은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울산광역시 비례대표 후보자 박혜선입니다. 저의 공약 3가지는 아레나 공연장 유치와 태화강 관광 트램 구축, 그리고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꿈틀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가치를 대변한다고 하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경계 없는 연결 그리고 한계 없는 혁신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으로서의 생존권을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로서 돌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서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활동가로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일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엮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이렇게 경계가 없는 연결성을 그대로 시의회에 가지고 가서 적용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마을공동체 대표로서 활동해 왔었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아주 좋은 시의회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을공동체 대표를 맡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가능한 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2년 차에 우수 마을 공동체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의회에 그대로 들고 간다면 제가 일 잘하는 시의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뀔 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제 활용이 돼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 극우와 국자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격렬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시기에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만들어 보고 싶은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재제정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흔하게 계시는 직업군들이고요. 그렇지만 법과 제도에서는 조금 많이 멀어져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배달 노동자, 배달 라이더, 그리고 대리기사, 대리운전기사 또는 가사 도우미,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제 뭐 작가님들이나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그 직업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로 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들이 이제 생존권이라든지 안정권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준을 한번 세워볼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혜자의 범위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을 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는 이제 특정 특권층이나 건설 쪽보다는 일반 시민,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는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혜자의 범위 그리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이 두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되신 분들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면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소통,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의원이 된다 하면 찾아가는 둥근의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시의회 광역 비례대표 개혁신당 유다영입니다. 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규제 및 행정 부담 완화입니다. 두 번째는 경력 보유 여성 실무 중심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창업 실질 지원입니다. 18년 동안 치열한 현장을 버티며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경험자로서, 그리고 임신과 출산으로 18년 동안 제 모든 걸 바쳐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영업자와 육아에 불필요한 수많은 정책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자영업자로 육아하는 엄마로 현실을 살고 있는 현장 경험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실무 경험자입니다. 정치도 결국 현실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지배와 카드값과 대출금을 걱정하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알고 아이를 안고 밤을 새우며 사회와 단절된 엄마들의 불안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책상 위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이 지원 사업용 단기 채용에 머물지 않고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청년 창업가이자 자영업자로 살아오면서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고연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을 고용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실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원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기성이 떨어집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일시적인 단기 취업이 아닌 능률을 키워 안정적인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15년 사업을 하고 결국 서울 동대문 시장에 지점을 내면서 결국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했는데요. 제가 울산에서 시작해 오랜 시간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머물렀지만 결국 울산을 떠나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해야만 했던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습니다. 울산에서 그 분야의 전문 인력 또한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하나 때문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문화, 주거, 육아 환경까지 함께 연결돼 있습니다. 울산에 머물러도 보고 떠나도 본 청년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귀 기울인다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요. 매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사업 운영은 뒷전이고 서류 준비와 관련 교육들로 인해 대표자가 사업에 집중할 시간에 서류 준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일부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그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사업에 불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이 아닌지는 검토해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각 지역구 주민들을 살핀다면 저는 울산시의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과 현실 육아하는 엄마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 장점을 살려 간편한 커뮤니티 시스템을 만들어 소외된 분들과 양방향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울산광역 비례대표 후보 김민경입니다. 주요 공약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 청년 지켜. 두 번째, 예술로 울산. 세 번째, 15분 내 실세권.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의 삶, 그리고 예술가들의 가치, 시민들의 일상이 시의회에 전달되기 위한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이지만 이제는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났었던 예술가들의 삶,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다 더 나은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울산을 그런 일상과 삶이 지켜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연장을 운영한 지 약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음악을 제작하고 뮤지컬도 만들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청년들과 현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관철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의회에 가서 어떤 것에 구멍이 있고 어떤 것을 면밀히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치로 다가갈 수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와 항상 이야기하고 재단과 항상 소통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두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울산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항상 울산에서 반영되지 않고 소외받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소모된다라는 생각을 예술가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울산에서 예술인 쿼터제를 만들어서 예술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술의 가치가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활동가들까지도 함께 챙겨가면서 이들을 위한 권리 보장 조례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 뉴스를 봤는데 울산 중구의 우울증 지수가 가장 높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17개 구군에서 청년들의 번아웃도 울산이 가장 높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지켜지고 예술과 문화의 삶이 지켜질 수 있고 시민들이 그곳에서 조금 더 울산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이지만 너무 많은 발전과 개발로만 치중돼서 정책이 펼쳐진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관찰하고 살피면서 정치와 정책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울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시민들이 가고 싶은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어떻게 정책이 펼쳐져야 울산 시민들이 정책 꼭 필요한 거구나 라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지를 저는 꼼꼼하게 점검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출마하지 않고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예술가들의 삶,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가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 전체를 아울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봄이 있고 마음 건강을 치유받을 수 있는 힐링이 있는 정치와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지역구에서 챙겨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비례후보 정의당 박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 서비스로 삶을 지키는 지역, 노동을 책임지는 지자체, AI 시대 노동이 중심인 전환, 이 세 가지가 저의 공약입니다. 저는 노동이 존중받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소수와 약자가 보호되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사남매와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생협활동과 탈핵활동으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경험으로 시의회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이들의 돌봄과 노인의 돌봄을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신규 원전을 2기 더 짓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규 원전 유치를 위해서 울주군에서 나섰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의 유치를 위해서 안전과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에 아니면 그런 활동에 부여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그게 정말로 시민이 필요한 건지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는 꼼꼼히 찾아가서 살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보고 살피고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은 공공근로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은 울산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울산을 떠나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지금 청년이라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청년 정책, 어느 하나의 청년 정책으로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주거도 있겠지만 그 전에부터 시작되는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문화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에 국한돼서 보자면 청년과 울산 산업 환경 간의 미스매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강소기업도 울산에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지원하는 청년도 많고요. 그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지금 울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주택 사업이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적당한 크기, 적당한 크기라는 것이 결혼해서 아이 1명 정도는 키울 수 있는 크기의 주택을 제공을 한다면 걱정 없이 울산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일부분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가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네, 울산이 2022년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내년에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울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좀 늘었냐고 봤을 때는 글쎄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울산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문화 정책이 대부분 행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합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문화 행사, 문화 정책보다는 문화 정책의 그 입안 과정에 문화예술인 당사자와 울산 시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설이 있는 곳, 장소가 있는 곳으로 시민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 현장,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문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울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허희정입니다.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한 사람의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나 거주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울산이 사실 즐길 거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청년들이 퇴근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서 즐길 거리를 만드는 것을 좀 선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경도라고 하는 놀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즐기던 놀이 문화를 청년과 성인들까지 이제 즐기게 되는 것인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즐기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즐기는 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런 판을 깔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도라고 하는 게임 자체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보다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시의 예산이 올해 6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만 해도 600억이라는 비용이 들죠. 그 600억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놀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복지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싶습니다. 복지는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이고 최고의 안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사회권 선진국 안에는 돌봄이라든지 의료, 주거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복지를 그 기본적인 틀 위에 놓고 경제와 안전을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외화내빈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좀 비어 있지 않나. 문화 활동의 거의 70%가 거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축제장이라든지 큰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상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 밀도감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을 열고 집 앞을 나갔을 때 내가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집 앞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좀 배출을 해야 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3번 찍으러 가실 거죠? 오늘 저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계 없는 연결 자체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정책을 시의회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조국혁신당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이제 울산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한 뭐 일자리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렇게 전문 인력을 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조금 정책을 만들어서 울산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이제 그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다면 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 경제, 안전 모두 중요하지만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이어져야 그 복지나 안정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제 그 공연이라든지 뭐 들을 거리, 뭐 볼거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화려한 배경이 아닌 현실 능력과 실행력을 본다고 느꼈습니다. 저 역시 17살 노점으로 시작해 18년 현장에서 부딪히며 살아왔으며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살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 체감하는 사람으로 그 방향성이 저와 잘 맞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가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현장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정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유다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당론과 민심의 충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잘 들지 않는 게 진보당의 가치는 바로 민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충돌한다면 저는 대화와 화합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민생이 가장 우선입니다.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저는 다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장 우선시 되는 것들을 먼저 챙겨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고 울산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으며 그리고 내 옆에 내 주변의 동료들이 예술가들이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울산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비례대표 김민경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살뜰히 알뜰히 챙기는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정의당의 청년 정책은 1터에서 3터까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시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해서 공공 서비스 중심의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공공기관 청년 고용 5%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월 20만 원의 주거 수당과 지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 주거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심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청년 심리 바우처 확대, 청년 마음 건강 센터 확충. 그래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청년들이 사회 안에서 연결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부분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설치하고 생산 동반자 등록제 도입, 안전 커뮤니티 지원 정책 등을 확대해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는 2025년에 청년 정책에 약 1,716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의 규모나 그 시행 여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사회복지 전체를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한정적인 예산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시민 간의 이해 충돌의 부분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행정이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특히 이렇게 울산시에 여러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 과정을 보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충돌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높아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저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책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복지도 경제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라서 특성상 산업재해라든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 많은데요. 그 기후위기로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재난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관리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시민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우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공연과 소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의 성장 속에서 기후위기, 산업재해, 청년 유출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 문화정책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문화예술을 돈벌이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기획, 창작, 소통 기반을 강화해서 청년 예술인과 시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중심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조를 넘어서 지역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성장시키는 문화 생태계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시민 문화 공간과 소규모 문화 거점을 확대하고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마을 축제와 생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 전시, 콘텐츠 제작과 유통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화 정책은 단순한 행사 지원이 아니라 시민 자체가 문화의 주체가 되어 함께 살아갈 삶의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사남매와 함께 살아온 엄마이자 10년 넘게 생협활동과 탈핵활동으로 이웃과 함께 해온 정의당 박민자입니다. 저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 속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화려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의 청량지에 기후위기, 산업재해, 원전위험, 청년 유출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정책에는 단호히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울산, 노동자가 존중받는 울산, 시민의 삶을 공공이 책임지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 저의 공약을 받아주세요.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제 공약을 받으시겠습니까? 제 공약을 받아주세요.